안녕하십니까. 청년 대한민국 말하다 진행을 맡은 이용원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할 말이 많은 주제를 오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에 없었던 적이 없었고 예전의 사랑 이야기, 예전에 늘 나오는 소설과 영화 한 장면이 연애 그리고 결혼입니다. 과거의 연애와 결혼도 한번 살펴보고 현재의 우리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관도 한번 지켜보고 미래에는 어떻게 연애와 결혼관이 바뀔 수 있을지 추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나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대학생연합의 김동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대통령이속 전 청년위원 여명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꽃미남 여의도 연구원의 정책자문위원 이상엽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항상 역사상 인간이 살아가면서 남녀가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연애 그리고 결혼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손만 잡아도 동네 소문이 나서 결혼을 해야 되고 이사 가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결혼은 옛날에는 또 연애 비중보다는 중매 비중이 많아가지고 집끼리 소개해주면 얼굴 못 보고 결혼할 때도 있어요. 부모님들끼리 약속하면 그냥 결혼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중매라는 것보다는 소개 혹은 대부분 연애 그리고 눈이 맞았다. 첫눈에 반했다 못해서 오랫동안 사귀다가 하는 연애까지 많은 부분들이 결혼에 꼴이 하기도 하고 그냥 연애하다가 동거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복신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지만 요즘 청년들이 연애관에 대해서 어떤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상엽 의원님? 네, 요즘 청년들 이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도 어떻게 보면 대두가 될 수가 있는 게 연애 그 이후에 결혼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 결혼 기피 문제 이런 거를 좀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확실히 좀 세상이 과거보다 많이 좀 변하긴 한 것 같아요. 흐름이. 예전에는 이제 갓 20대 중반만 넘어가더라도 남자나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시집 가야지 만나는 분은 있니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30 넘어서 결혼을 아직 안 했다고 한다면은 온 친척 어른들이 굉장히 걱정을 명절마다 묻는 질문. 그것 때문에 요즘은 명절 많이 하거나 안 가는 사람들도 우리 친구 동생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참 이렇게 세상이 좀 흐름이 변하는 게 과거에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확고했고 또 이렇게 대가족. 근데 현대에 와서는 핵가족이라든가 그만큼 또 개인주의라고 우리가 또 표명도 하지만 스스로의 어떤 자아탐구라든가 자기 발견, 혼자의 또 이렇게 시간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해진 만큼이나 저는 자연스러운 또 하나의 트렌드이자 흐름이자 지금의 어떤 또 세태라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대표님. 이게 요즘 보면은 결혼에 대한 강박관념이 조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상대한테 의지하고 있는 마음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또 저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연애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남자친구랑 잘 맞고 또 결혼도 하게 되면 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요즘 깨닫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서 보면 말씀대로 대가족 그리고 단체 중심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책임을 지는 이런 것들이 많다고 요즘은 핵가족 그리고 개인주의 그리고 또 자유주의 이런 것도 그다음에 자기중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습니다. 요즘 썸 탄다, 케미가 맞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 대표님? 썸이라는 것이 각자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썸은 그냥 2주? 아무런 것도요, 지금. 2주 정도 탈 수 있는 것이 썸이라고 생각을 하고. 2주간의 기간이 썸이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농도가 문제야. 농도도 저는. 농도가 문제다? 농도라는 것이 저는 썸이라는 것은 연애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 당연히 스킨십도 없어야 하고 얘랑 뭔가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그게 연애로 발전되는 거고. 첫눈에 반했다고 다른 거죠. 다릅니다. 호감 정도?
예, 이상엽 의원님은 첫눈에 반했다고, 썸 탔다고, 우린 케미가 맞다. 네, 자, 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일단 케미가 맞다라는 거는 궁합이 맞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 약간 어떤 굳이 이성이 아니더라도 예. 동성 간에 요즘 뭐 브로맨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학교 다닐 때 정말 친한 뭐 동성 친구라든가 동성 예. 선배 후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이제 사람 대 사람이 어떤 교감이 정말 잘 맞는 경우를 전 케미가 맞다라고 일단 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제 많이 알아가고 예.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같은 게 굉장히 좀 자유로워졌고 예.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넓어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알아가는 시간을 어느 정도 좀 담보하고 그 이후에 좋은 결과까지도 생각하고 만나는 게 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 썸은 네. 시간의 문제다, 농도의 문제다. 저는 두 개 다라고 두 개 포함이 다다?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예. 사람마다 기준은 농도와 시간이 둘 다 이제 X, Y로 예. 가겠지만 예. 그 기준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설명이 아주 과학적으로. 네. 이상엽 의원님 말씀하시면 아주 과학적인 느낌. 아니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주위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예. 나는 썸을 탔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예. 사귀는 줄 알고 깨졌다고서는 이제 굉장히 또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대한 있죠. 이제 예. 연애 상담 이런 거를 종종 들어봤거든요. 예. 혹은 나는 사귄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여성분께서는 또 썸이었던 거야. 이런 것도 좀 본 적이 있어서요. 기준 차이가 가장 좀 큰 게 아닌가. 예.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썸과 케미, 그리고 첫눈에 반했다에 대해서 본인은 우리 김동훈 생각을. 예, 케미야 뭐 꼭 이런 연애뿐만이 아니라 뭐 일을 하는 거든 뭐가 됐든 이제 잘 맞으면 케미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썸 같은 경우는 일단 기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10년 동안 썸을 타려면 탈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 맞아. 아니면 뭐 하루만 탈려면 탈 수도 있는 급격한 거니까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보다도 이제 농도를 가지고 봤을 때 또 예. 이제 농도를 얘기를 할 때 뭐 예. 이게 딱 잘라서 1단계가 손잡는 거고 2단계가 뭐 뽀뽀하는 거고 3단계가 이제 어디 가는 거고 뭐 그렇게 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어디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MT라든지 뭐 이런 곳으로 OT, MT, 그 MT. 그렇죠. 네. 그렇죠. OT, MT를 갈 때 예. 이것도 썸인데도 뭐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런 어떻게 거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세간에서 뭐 원나잇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듯이 예. 그래서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절대적 그러니까 이 신체 접촉을 기준으로 둔다기보다도 개인의 마음이 남인 거랑 내가 얘랑 사귄다고 생각하는 거랑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썸이라고 썸이지 생각한다. 않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각자에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연애관이 뭐고 거기서 좀 말씀을 편안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현 의원님, 나는 연애와 결혼은 네. 같이 가야 된다, 혹은 달라야 된다, 혹은 다른 생각이 있다, 혹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여기는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예. 다른 분들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 당연히 연애는 결혼의 이제 연장선까지 생각하면서 같이 간다라고 항상 그런 마인드로 만나는 게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와 진실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정답을 열심히 준비해 가지만 오답이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서로 또 맞춰가고 배려하고 네. 한 발 더 물러서고 하면서 또 맞춰가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서로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할 수도 네, 있고. 새로운 만남이 가능하게 되면은 또 헤어진 분도 존중하면서 또 같이 사람 대 사람을 윈윈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서로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배려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야, 전국에 계신 여성 시청자분들은 미혼이, 아니, 지금 사귀는 분 없으시죠? 네, 안타깝게도 지금 예. 제가 생각보다 또 스스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자, 이렇게 네. 올바르고 아주 이렇게 꽃미남이고 바른 생각을 가진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사연전방송 연락을 주시면 네. 예, 잘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많이 주십시오. 예. 저는 사실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연애는 결혼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만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예. 또 결혼을 연애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전 사실 후자예요. 늘 뭐 마지막 연애를 꿈꾸고 항상 이 연애의 끝은 해피엔딩, 즉 결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순애보적인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남녀 관계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것이 이렇게 사귈 때, 그러니까 만날 때는
가족한테도 못하는 얘기,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못하는 이야기, 뭐 회사 동료한테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헤어지게 되면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보다도 사실 못한 사이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의 나의 이런 어떤 만났던 기간 동안에 나를 잃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헤어진 커플들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뭐 자살衝動까지 일어나고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올바른 연애의 관이란 우선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독립적인 개인들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인생이란 큰 강을 건널 때 말동무가 되어주는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그런 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동훈 대표님. 예, 저도 동의합니다. 같은 생각이에요? 개인의 생각이 없습니까? 연애나 결혼에 대한 나의 생각이 없으세요? 혹시 독신주의는 아니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또 의견을 구하고 싶은 거는 연애는 둘만의 만남이고 둘이서 잘 지내는 걸 치면 결혼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부모님까지도 이해관계가 있고 거기서 결혼이 깨지기도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둘은 잘 지내지만 부모님과 그 뒤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합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갈등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고부 갈등도 있고 그죠? 네,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경제 공동체를 얘기할 때 가장 크게 뭐 전 세계 그다음 뭐 국가 그다음 뭐 지자체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 결국 가족 중심의 뭐 4인 가족이건 3인 가족이건 가장 작은 경제 공동체가 결국 가족으로 묶이잖아요. 경제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의 합의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충돌이나 갈등이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이질감이 있을 텐데 생길 수가 있고요. 방금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 가정마다 또 가족마다 그 어떤 문화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또 합산이 되면서 단순 평균 합산이 되느냐, 산술 합산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또 사유가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이제 인간적으로 부딪히는 갈등에 대해서 풀어가는 게 정말 우리 사회 여러 가장 갈등 중에 가장 사소하면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갈등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시발점은 결국은 연애하면서 만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당사자 간에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저는 또 역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 그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 결혼이라고 보면 그런 것들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 참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명 의원님. 이게 상당히 많은 여성들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남정호 교수가 쓴 결혼이라는 책을 보면은 딱 첫 문장이 이거예요. 결혼은 작은 기업들의 M&A다. 어쩌면 이상엽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경제공동체 경제공동체 간의 합병 이어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환상이 깨지고 또 그렇게 갈등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성향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맨날 뭐 우리가 연애의 대상이었다가 내 가족이 된다고 해서 그런 환상이 깨지고 또 그 삶이 환멸스러워진다면은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결혼을 하면 안 될 사람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 여자가 살아가면서 그런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정말 나만 알고 있는 이 사람의 결혼 그 상대방 습관 같은 거 그냥 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그런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저는 결혼을 하면 마땅히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김동훈 대표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저는 연애 상태가 법 외부에 있으면 연애고 법 내부로 들어가면 그것이 결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지금 접근하신 얘기죠? 예, 완전히 정의를 내리려면은 그게 가장 깔끔한 것이 아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뭐 미혼 가정이 그렇죠. 있을 동거 수도 가정에서도 있는 자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법이 개입되냐 안 되냐가 이제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또
접근 방식입니다. 그런 법이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요. 예. 계층 간의 연애나 결혼을 또 금지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관습이지만 네, 관습이지만 관습법. 법관습, 관례법화돼서 예. 또 막은 경우가 예. 있었고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되게 로망이 있었어요. 예. 뭐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로미오와 오, 줄리엣이라든가 예. 타이타닉, 예. 케이트 윈슬렛이랑 다 이제 계층이 다르잖아요. 예. 항상 이제 여성분이 상류 계층이고 남성분이 하류 계층에 있었던 영화긴 한데 예. 아무튼 그게 뭐 역전됐던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계층 사이에서 또 변할 수 있고 사람들이 또 첫눈에 반했건 예. 썸을 타던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사랑이라는 힘은 계층과 종교와 여러 가지 갈등도 다 또 이겨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아닌가. 나는 또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또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적이 있네요. 또 배려와 네. 그죠 소통과 화합이 필요한. 정말 배려도 따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예.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한다면은 배려라는 생각을 안 하고서라도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할 수 있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나. 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즘 예전하고 좀 다른 패턴들이 생겼어요. 독신주의, 그리고 돌싱,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녀를 놓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결혼을 늦게 하게 되는. 왜? 조금은 더 스펙을 쌓고 조금은 더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를 놓쳐버리고, 예, 골드 세대가 돼버린 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시죠. 우리 여명 위원님.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솔직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해졌다, 요즘보다. 네. 예. 맨 초반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예. 결혼을 반드시 해야지 인생에 하는 관문은 없는 거야 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없어지니까, 예. 결혼 생활에 맞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뭐, 어느 한 사람에게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성향의 분들도 많거든요. 예.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또, 제 주변의 선배들 같은 경우는 벌써 아이를 낳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둘만 보고 평생 아이 없이 살 거야 라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절대 경제적으로 뭔가 불행하다던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생활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 부부가 행복한 게 좋아 라는 분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바람직한 형상이라고 봅니다. 요즘 추세가. 네. 예. 이상현 위원님. 네, 제가 또 그 여명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또 상당 부분 많이 공감을 하고 예.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또 주변에서 또 봐왔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우리가 보면 정년기라고 하는 게 관습적으로 항상 결혼해 왔던 시기 아니면은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이제 출산이라든가 육아에 가장 이제 최적화된 시기를 우리가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데 예. 지금은 점차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이미 이제 평균 연령 85세, 86세,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만난 사람을 살 때 그만큼 오래 만나보고 알아가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또 정말 그 사람과 행복하게 오래 잘 살 때 그만큼 나의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준비는 물론 정신적 플러스 물질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 현실이 지금 청년들 굉장히 또 파이팅 넘치게 또 노력하고 전문성 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환경이 실업률이라든가 예. 고용률을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또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거든요. 또 보면 두 분 말씀 참 좋은데 항상 보면 어르신들이나 이제 기성세대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나도 청년 시대를 겪어왔다. 그리고 어른들은 말씀하신 많이 보수적이세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게 우려스럽다. 너무 결혼을 쉽게 하고 결혼을 또 안 하려는 거 있고 혹은 또 결혼하고 자녀를 안 놓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어떻게 될 뿐더러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국가적인 부분이나 정부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큰 공동체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예. 어떻게 보면 일자리 문제만큼이나 사회 문제로서 출산이나 결혼, 육아 문제는 결국은 그 국가를 지탱하는 국토, 국방 여러 가지 노동력권 중에 이제 국민 구성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좀 이렇게 큰 손실, 로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문화나 트렌드가 바뀌고서는 생활 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국가적으로도 많이 좀 장려를 하고 그런 환경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어떤 뭐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건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또 부분이거든요. 뭐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또 바로 연애하고서는 결혼에 성공을 했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청년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지원 혹은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꾸리고 또 요즘은 거의 또 맞벌이가 굉장히 또 많이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 경제 생활과도 같이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문 대표님께는 좀 다른 질문을 할게요. 우리 연애도 하면서 결혼을 늦추는 이유가 아직 둘이 소득이 안 맞다, 혹은 집이 준비가 안 됐다, 결혼할 여건이 안 됐다 해서 미루는 게 많고, 또 지금 결혼을 하고 나서 저출산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저출산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이상해 위원님이 말한 저하가 떨어지는 국가적인 경쟁력도 떨어지는 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많이 보편적이지 않은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석유 고갈론처럼 굉장히 많이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패러다임의 하에서는 당연히 이제 인구가 줄면 큰일 나는 거고 앞으로의 부양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여기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부양 문제 얘기할 때 아이가 커서 부양 인구가 되려면 30년이 걸리는데 30년 후가 되면은 대량 실업 사태가 극에 달해서 정말 실업 문제가 문제면 문제였지 부양 문제는 상관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부양은 어차피 인공지능이 잘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하시면 인구는 점점 줄 것이고 노령화 인구는 많아질 텐데 그 틈새에 갈등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 부담도 많아지고. 그럼요. 근데 그 갈등 때문에 거기서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을 해서 아까 권장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너무 큰 비용을 쏟아부어서 이제 왜곡을 시켜버린다면은 이 태어난 아이가 다시 자라버리면은 아예 이제 그 부양력이 소용이 없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관점에서 말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나는 어떤 이상형이 좋다. 이상형이요? 네네. 개인적 이상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또 공개 구원의 시간이.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얘기를 더 하셔도 좋고. 굉장히 이상형에 대해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전 사실 이렇게 사람들과 교감하고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 스타일이 좀 그렇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알아가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또 사귀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 역시도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는 만큼이나 서로 좀 이렇게 또 배려심이 있고 서로 또 각자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고 또 같이 취미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취미생활이라든가 어떤 공감하는 관심도 공동 관심사가 많아요. 호감 관심사가 이제 합치되는 쪽 아니면 가까운 쪽으로서 가는 게 아무래도 우리 인생의 또 동반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나 남편을 갖다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중요하다. 네, 굉장히 저는 많이 외모의 기준도 있고 마음의 기준도 있을 텐데. 저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사람. 내적인 아름다움. 자, 방송 보고 계시죠? 미혼 여성분들. 이상엽입니다. 우리 예명님. 저는 제 개인의 이상형을 말씀드리는 게 사실 좀 부끄럽긴 한데 아마 대부분의 여성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남녀 관계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그 가슴 찌는 설렘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시기 이후부터는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고 서로 의지죠, 그러니까. 네. 그 다음이 단계가 저는 끝내는 친구, 유일한 친구, 인생의 끝에 가서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이 약간은 좀 좋지 않아서 저를 한번 뭐 남자로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그렇게 마음을 가진 상대라면은 같이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됐을 때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얘 이상하다고 가지 않을 사람이 좋고 끝까지 끈을 안 놓을 수 네네. 그러니까 서로의 인연의 끈을 계속 잡고 있을 수 있는 의지를 발휘하는 사람이 저는 이상형입니다. 이상형이라기보다는 그런 남성과 이상형이 아니고 이상형. 그런 남성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고 또 중요한 거는 참 정치 성향이 맞아.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네. 나오시네. 정치, 종교, 뭐, 이런 거 그런 거. 네.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부분도 관련될 수가 네, 있고요. 뉴스 보면서 싸우기 싫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동원 대표님 어떠세요? 개인적인 이상형? 인성 좋으시고 말 좀 잘 통했어요. 인성만 좋은데 말 잘 통하고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아예 없진 않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는 네. 훨씬 그 기준이 낮습니다. 뭐 제가 어. 감히 뭐 어떻게 예. 굉장히 겸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그 있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좀 깊게 알고 가다 보면 예. 오히려 더 이제 까다로워. 외모 지상주의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의 경험상. 우리 김 네. 대표님은 아닌데. 김동근 그렇지 대표님은 뭐 그렇지 절대 않아요. 드리는 지금 말씀이 공격하는 것 아니라. 같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이렇게 뭐 그분이 사회가 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조건을 안 따진다고 예. 하시는 분들이 막상 예. 제가 이제 또 어. 친구들이나 선배들 뭐 이렇게 소개팅, 선개팅 이런 것도 많이 해드리고 하다 보면 결국 디테일로 넘어가서는 의외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외모, 나한테 막힐 없어. 뭐 마음만 좋으면 돼 같이 아까처럼 이상한 의원님처럼 되지. 마음만 좋으면 네. 된다 했다가 네. 나가보면 저는 정말 저는 같이 이제 예. 이성과 연애를 하면은 뭐 국물을 같이 걷고 그다음에 서점에서 같이 책을 보고 그 커피 한 잔에 이제 3-4시간 대화하면서 즐거운 이제 수다를 떨고 이런 거 옆에서 너무 아이는 좋아요. 울고 있고. 네. 하지만 외모는 지역 예선인. 지영 예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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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께서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연애와 결혼이 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엽 의원님. 네. 지금 우리 청년들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또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일 때도 있고 본인의 자아 성찰이나 발견 그리고 전문성을 기르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좀 겪고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도 굉장히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뭐 또래 주변을 좀 살펴보면서 힘든 상황이지만 또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좋은 분들 만나서 애틋한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또 때로 이제 결혼까지도 꼴이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또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부럽다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은근히 보니까 정말 우리가 또 단순 연애 결혼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또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지 않나 이런 또 깨달음도 많이 느꼈고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힘내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윤영 의원님. 네. 가족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또 나라가 이어지고 있는 방식 역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또 자식한테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인류가 이어져 왔는데요. 사회가 변화한 만큼 또 결혼 방식, 행태 다 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책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훈 대표님. 지금 결혼이나 이제 출산이 이제 저하되고 있는데 이 이유 중에서는 그것을 원하고 굳이 그렇게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요인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그대로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결혼을 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 뭐 부동산 문제나 뭐 교육 문제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빠르게 해결을 하고 그 해결하는 목도 또 이번에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서부터 이렇게 항상 겪어내고 좋은 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난관을 겪어내고 이렇게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더욱더 좋은 연애를 많이 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주변을 잘 챙기면서 이렇게 좋은 결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결혼 성공하시고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이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